자, 기술 인터뷰 구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하실 때 필기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정확하게 문장을 끊어 읽을 줄 모르고 주어 동사 정도는 찾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수식 관계나 끊는 거 이런 게 아직 여러분 힘드실 거기 때문에 이런 필기를 잘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how라는 의문사가 나왔네요. 어떻게 기술이 발전시키나요? 개선하나요? 우리의 삶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의문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술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수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식은 꾸며주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까지가 주어고요. 그것들은 바로 기술입니다. 문장이 끝나면 이렇게 따닥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기술의 예는요. 포함하는데요. 연필도 기술의 예가 될 수 있고요. 자전거도 그렇고요. 백열 전등도 그렇고요. 옷, 그리고 음식을 요리하는 거, 이 모든 게 기술의 예시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기술은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doesn't have to 동사원형이라는 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생략된 말이 있는데 앞에 있는 doesn't have to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기술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기술을 이렇게 요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but 기술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meet이라는 건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 라고 해석을 할게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방식은요. 어떤 방식인지 또 갈로 쳐서 수식을 넣어주세요. 사람들이 필요를 meet이 뭐라 그랬죠?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었죠. 사람들이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change, 바뀝니다. over time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 pioneer이라고 하는 건 개척, 그러니까 옛날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개척 시기에 음식은 준비가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준비가 되었냐? 벽난로, 그러니까 직화, 진짜 불을 때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떠나요? 우리 주방에 가보면 인덕션이라든지 가스레인지라든지 전자레인지 같은 걸로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엔 어땠다고 하죠? 바로 아궁이에서 요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무거운 팬이 필요되었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옥집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주방 같은데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요. 장작을 막 때우죠. 그 위에 뭐가 있던가요? 무쇠로 된 가마솥이 있는 거 보셨죠? 가마솥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heavy pans. 무거운 팬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today, 오늘은요. 사람들은 can use, 사용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접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요리하기 위해서요. 어디에서 요리하는데요? 바로 전자레인지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다이소 가면요. 그 전자레인지 용기 굉장히 가볍고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리 한번 해먹기 위해서 가마솥에 막 이렇게 장작을 넣고 너무 힘들 것 같죠? 그쵸? 오늘날은 이렇게 간편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필요성은 어떤 필요성요? prepare, 준비하다인데요. 수식 넣어주시면 돼요. 음식을 준비하는 필요성은요. hasn't changed,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요. 뭘 바뀌었냐면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은 자, has 뒤에 생략된 말 써보세요. changed. 앞에 있는 changed를 또 쓰기 싫어서 이렇게 생략을 해놓았네요. 사람들이 음식을 prepare, 준비하는 방식은 has changed,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가보면요. 사람들의 필요를 meeting, 만나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맞아요. 충족입니다.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 바로 뭘까요? 기술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은 변해요. 여러분, 요 수거 in response to 해석은요. 뭐뭐에 반응하여 라고 할게요. 뭐에 반응하여?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은 change, 바뀐다는 거죠. 자, 1800년대에 장거리 커뮤니케이션은요, could take, 걸립니다.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해외로 편지 한번 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믿을 만한 reliable communication, 소통이죠. 믿을 만한 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났어요.
자, 여기서 as 접속사는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할게요.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요새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유학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커뮤니케이션 그런 필요성이 필요하죠. 자꾸 늘어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as가 뭐뭐함에 따라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려면 사람들의 니즈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기술은요, 위험한 점도 있고 아주 좋은 점도 있나 봐요. 볼게요. 기술이라는 건 가질 수 있어요. 긍정적이거나 혹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 5월은 여기서 또는이 아니라 즉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효과, 즉 이점들이라는 건 방식들인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기술이 필요성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기술이 사람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 그게 바로 뭡니까? 긍정적인 효과, 이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대자리 있잖아. 관계부사 how로 변환하면 오답입니다. 이거 어퍼 포인트로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근데 부정적인 거요. 위험한 거예요. 부정적인 효과는 위험한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요. 이건요. 포함할 건데요. 지속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뭐에 그렇게 지속적인 변화인데요? 기술 또는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 바로 환경에 대한 거요. 아, 그러니까 기술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들 혹은 그런 위험한 것들은요. 지속적으로 변화를 했을 때 이걸 포함하고 있는데 이 지속적인 변화, 즉 이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기술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No matter what. 요거 필기해 놓으세요. 같은 말은 whatever입니다.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보스 A, B가 나왔네요. 위험한 것도 있고요. benefit, 이점 둘 다 있어요.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no matter what, 무엇이든지 간에 이 둘 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허용하는데요. 자, 예시예요.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세요. 기술이. 여기서 car이 바로 기술을 대변하는 예시가 되겠죠.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개인 자유가 생깁니다. 자, by ing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ing는 ing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당신이 감으로써, 가게 함으로써, 거의 어떤 곳이든 가게 함으로써 바로 개인적 자유를 가진다는 건 긍정적인 장점입니다. 그리고요, 무거운 짐을 carry, 나르게 해주죠. 어떤 무거운 짐인지 볼까요? on your own 하면 당신 스스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우리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다리 차는 트럭 없이 여러분 손으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자동차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benefit입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정적인 건 뭐 있나요? however 볼까요? 자, 자동차는요. 가솔린을 사용을 하는데 기름에서 나온 휘발유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근데 휘발유라는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한번 볼래요? 한정된 자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름은 저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땅 밑에서 시추를 해서 끌어올리는 자원인데 이게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자원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또한 유발합니다. 자동차가 뭘 유발하는데요? 바로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대기오염이라는 거 환경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 아까 단점 중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기오염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는데요. 어떨 때 위험할 수 있나요? 자, if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됐어요. 적절하게 properly, drive은 운전되다, 수동태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적절하게 운전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때는 무슨 대사가 나오는데요. 안녕, 나는 엘리자베스야. 막 이러면서 약간 로봇 소리가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나는 이런 애야. 만나서 반가워.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ich means, 휴머노이드가 means, 의미하는 건요. 생겨먹은 거요. 또 말하는 거요. 그리고 even, 심지어 행동하는 게요. Like a human. 뭐와 같은 거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와 같은 거라고요? 인간 같은 거래요. So, 그래서요. Does that mean? 그게 의미하나요? 인간의 직업을 could take, 취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나요? 아, 너 그렇게 믿는 게 좋을걸요? 라고 하면서 아니요. 아, 농담이에요. 아닐 거예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사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There's no ing에서 이 ing의 뒷라인은 부인하다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할 수 없대요. 앞에 no가 한 번 더 붙었죠. 뭘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요. 생략된 대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랑 자동화가요. 점점 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다는 거 부인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로봇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명령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ust look around. 한번 둘러봐. 식료품 가게나 고속도로를 둘러봐. 여러분, 식료품 가게 가면 계산대에 키오스크가 있고요. 또 고속도로에 가면 하이패스가 자동으로 막 쭉쭉 나아갑니다. 로봇의 등장은 rise, 등장은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pretty는 예쁜이 아니라 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매우, 꽤. 몇몇의 꽤 무서운 경고를 이끌었는데요. 뭐에 대해서?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봇이 직업의 미래에 어떤 경고를 날렸을까요? 최근 연구는 발견을 했는데요. 6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발견을 했대요. 로봇한테 뺏길 수 있다는 거네요. 특히 1990년대와 2007년 사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요, is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숫자가 더 올라갈 것 같대요. 그러니까 67만 개의 일자리보다 더 많이 이제 로봇한테 뺏기게 될 거라는 거죠. 널리 인용되는 연구, 그러니까 널리 인용된다는 건 그만큼 권위 있는 연구라는 거죠. 2013년에 발견을 했는데요. 미국에 거의 반 정도가요. 반 직업 정도가요. 있어요. 어디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될 위험이죠? 여러분 이거 어법 잘 보세요. 자동화 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화 되는 거니까 being automated가 들어왔어요. 자동화 됩니다. 향후 20년간 지금 직업의 절반 이상이죠. 거의 절반 정도가 자동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동화가 된다는 건 인간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필요 없어진다는 거네요. 직업요? 어떤 직업요? 또 수식 넣어주세요. 반복적이고요. 예측 가능한 업무 있죠. 특히 어디에서요? 교통요. 물류요. 그리고 행정, 보조 업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직업은 훨씬 더 리스크가 크대요. 훨씬 더 로봇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네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은요, 필요 없잖아요. 인간처럼 건강 이점, 휴가를 줄 필요도 없고요. 잠을 재울 필요도 없죠. For that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 얘가 주어고요. 갈로 치겠습니다. over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over이라는 전치사는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을 하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잖아요. 명사 자리에 whether이라는 접속사가 왔어요. whether은 아시다시피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죠. 로봇이 우리 직업의 모든 걸 take over, take over, 차지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논쟁은요, 있어요. 근데요, by no means는 결코 절대라는 부정어예요. never 같죠. is settled가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is settled는 해결되다라는 뜻인데 앞에 never, by no means가 붙었으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정말 take over, 차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의 논쟁은 해결될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경제학자는 주장합니다. 이 자동화가요, 궁극적으로 만들 거라고요. 새로운 직업을요. After all, 결국 누군가는 프로그램을 시켜야겠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로봇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Let's go back to 돌아가 봅시다. 1850년대라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는데 이 과거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 하면 관계부사 웬이 부연 설명을 해주네요. 기차가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표는요, 보여주는데요. 숫자요?
아니, 뭐의 숫자요? 요거 지금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예전 기차에 꼭 필요한 직업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뭔지 확인해 보셨나요? 엔지니어, 차장, 그러니까 기관장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기차가 브레이크를 사람이 이렇게 했나 봐요. 나도 이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런 숫자. 근데 어떤 숫자냐면 수식 넣어줄게요. 바이는 까지로 걸어주세요. 거의 600%까지 증가하는 이런 직업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차가 아주 popular, 유행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600%까지 직업에 치솟았습니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1900년 초기예요. 그러니까 1850년대 기차가 유행을 했고 직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1900년대 초기에 이 성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동차가 came along,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자, 자동차가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철도에 관련된 직업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성장이 둔화되면서 자동차 정비공이라든지 수리하는 직업이 surged,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도는 어떤 접속사죠? 맞아요. 비록 비록 그 철도 관련된 직업이 사라지기 시작했을지라도 뭐는 급증했나요? 자동차 관련 직업들은 surged,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회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거래요.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로봇이 시장으로 침투하게 될 때 그 똑같은 일이 발생한대요. 얘들아, 그 똑같은 일이 뭔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래? 철도가 엄청 유행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생겨났니? 자동차가 생겨났지. 그러면서 철도 관련된 직업은 줄어들게 되고 자동차 관련 직업은 늘게 됐잖아. 이와 똑같은 일이 생겨난다라는 건 결국 자동차 관련 일은 줄어들게 되고 어떤 일이 생겨난다고요? 로봇 관련된 일은 늘어나게 된다라는, 이게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꼭 자동차가 아니어도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성장이 둔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42개 나라에서 온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설문조사가요, found, 발견을 했는데요. 뭘 발견했는지 대체로 한번 볼까요? IT나 고객 서비스, 그리고 좀 선진화된 제조업, 그런 산업들이 더해질 거래요. 더할 거래요. 일꾼들을 더합니다. 향후 2년간요. 뭐로써요? 자동화의 결과로서 일꾼들을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IT나 고객 응대나 이런 어떤 선진화된 제조업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유행하는 그런 직업보다 더 뜨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It's hard to imagine. 참 상상하기 어렵네요. it 가주어 to imagine을 진주어로 볼게요. 뭐가 그렇게 상상하기 어렵냐면 로봇이라는 게 replicate. 와, 이 단어 중요합니다. 여기서 replicate 뜻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재현하다, 그러니까 다시 발생시키는 겁니다. 로봇이 인간의 특징을 완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뭐와 같이요? 인간의 특성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공감 능력이죠. 이런 공감 능력, 동정심을 가지는 능력. 이게 로봇도 이렇게 사람처럼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참 상상하기 힘들다, 그쵸? 그리고 이 that은 이 인간의 특성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선행자가 human characteristics인 거죠. 많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그런 인간적 특성을 로봇이 replicate, 재현할 수 있는 거 참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요, would you really want? 너 정말 원해요? 로봇을? 뭐로써? 사실 간호사라고 하면 환자와의 교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베이비시터도 아기와의 공감대나 공감 능력이 중요하죠. 선생님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런 걸로써 너 정말 너 정말 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로봇은 이런 인간적인 특징이 없잖아. 그런데요, even if, 비록, 접속사 even if, 비록 로봇이요, 인간의 직업 모두, entirely, 전체, 모두를 don't take, 가져가진 않더라도 연구가 보여주기를 그것들은요, 아주 많이 바꿀 거래요. 매일매일의 업무들을 직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대체하진 않더라도 직장에서 많은 매일매일의 업무 정도는 충분히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 스킬이라는 건 스킬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좀 전문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건데 스킬이 많이 필요 없는 저스킬, 그러니까 훈련이 그렇게 필요 없는 노동자들한테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재훈련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재훈련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단순 노동자들 있죠. 스킬이 많이 필요 없는 그런 노동자들한테는 이 로봇으로 일이 대체된다는 건 아주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들은요, 게스트, 갇힙니다. 어디에 갇혀요? 저임금에 갇힐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이 없다라는 건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요. 더 많은 로봇으로요. 그리고 그것은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임금 불평등을 더 최악으로 만들 수 있대요. 얘네들이요, 만들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불확실하게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근데요, 확실한 한 가지는 인데요, 바로 기술 훈련이, 여러분 요거 좀 수정할게요. required로 바꿔주세요. 기술 훈련이 요구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직업은 언제든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스킬스 트레이닝이 요구된다는 거. 이거는 꼭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입니다. 기술 훈련이 요구된다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잘 지내기를, get along with, 잘 지내다, 친구들과 그들처럼 직장에서 잘 지내기를 희망한다면 인간한테는 로봇과 대체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스킬스 트레이닝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중요하네요. 여러분, 대체될 수 없는 기술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